자, 좀 전에 보셨던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세입과 세출 계정이 우리 시스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이제 표준 계정에 계정은 시설의 형편에 따라 좀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항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도 만들 수 있고 세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사업 수입이라는 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입 항이 있습니다. 자, 사업 수입에 선생님들 지금 화면을 보고 따라오시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라는 버튼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계정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신규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클릭이 된다라면 그 밑에 하위 계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노인 재가 쪽이기 때문에 사업 수입의 항에 목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자, 목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신규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보이는데요. 목 밑에 새 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수입을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 사업 수입, 이렇게 새 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왼쪽의 항목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지금 해당하는 계정의 분류값을 볼 수 있고요. 그 하위 계정을 신규 버튼이 활성화됐을 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목의 신규 버튼으로 새 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만든 새로운 새 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세목을 너무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목은 우리 시설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계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결산의 장부나 이러한 외부에 나가는 공식적인 장부에는 목까지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세목을 굳이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이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나는 내가 아는 세목을 만들어서 장부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적어도 목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외부적인 장부에 내가 만든 목이 이제 장부에서 나타난다. 즉 결산 자료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계정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에, 자, 급여 밑에 특히나 노인 장기 쪽은 이렇게 급여의 직접비와 간접비, 우리 인건비 비율을 잘 맞추기 위해서 세목 자체를 시스템에서 표출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유념을 해 두시고요. 여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 아래쪽은 표준 계정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쌤들 여기서 이제 또 목을 한번 추가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이라는 계정에,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목에서 신규 새 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우편요금, 1년 동안 우편요금의 장부를 좀 세목을 만들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이제 공공요금, 우편요금, 공공요금 쪽이니까요. 여기에 우편요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회계를 사용할 때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거래처와 통장과 사업과 계정인데 잠깐 자료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으로 이동했는데요. 쌤들 기초 등록 그 하위 메뉴 중에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럴 때 이점은 무엇인가?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를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보시면, 자, 통장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시스템에 통장을 등록한다라는 의미는 통장 거래 내역이 결의서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뜻하고요. 자, 사업 코드 중요한 부분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 또 결의서를 작성할 때 사업별로 분류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사업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관항목, 세목의 계정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시스템적으로 계정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적으로 기초 등록을 하는 이유는 지금 결의서 화면이 아래쪽에 나타났는데요. 우리 결의서를 작성할 때, 자, 사업 연계가 되고 있고요. 하단에 이제 행 추가를 해서 전표 내역을 입력하실 때 어떤 계좌, 어떤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어났는지, 이 돈의 성격은 계정, 어떠한 성격으로 계정을 연결을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상대 계정이라고 해서 이제 수입 계정을 뜻하죠. 이러한 계정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거래처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보조금 카드 등록과 보조금 카드 연계라는 이 두 가지 메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이제 있고, 뭐 보조금 없이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보조금을 우리 이제 시도나 시군구로부터 받는 기관은 이 보조금 통장에 연결되어 있는 보조금 카드죠. 체크카드 기능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라고 이제 규칙이나 아니면 사업관리 안내 이런 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체크카드 어떻게 발급받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공통관리라는 메뉴 있고요. 시설정보 관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 자, 오른쪽 상단에 보조금 카드 발급용 시설 정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조금 발급용 시설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출력을 해서 금융사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우리 시설 코드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 시설 종류, 시설명, 그 다음 법인, 시설의 대표자, 뭐 사업자 등록번호 등등의 우리의 시설의 정보가 나타나고요. 아래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귀사에 보조금 카드 발급을 요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금융사든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다 다르고요. 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한카드라든지 이렇게 특수하게 계약이 맺어진 이러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계좌와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카드를 발급받았다라면, 자, 화면 이동할게요. 회계 기초 등록, 보조금 카드 등록입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한 줄로 이제 등록된 카드가 보여질 겁니다. 계좌번호 확인이 되고요. 이 계좌번호에 이 카드사의 카드번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등록된 카드가 없다라면, 자, 보조금 카드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선생님들 계좌번호와 카드를 조회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카드가 조회됐을 경우에 이제 저장을 하면 아래쪽에서
등록된 카드를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카드가 등록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점이 있느냐? 아래쪽에 보시면 보조금 카드 연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일자 테스트 코드임을 감안해 주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썼을 때 특정한 금융사에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융사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승인 내역을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일자, 승인 번호 이렇게 거래 내역,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지출 결의라는 부분에 결의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승인 내역을 연계를 해서 지출 결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뉴 이동하겠습니다. 회계, 결의서 전표 관리에 결의서 전표 등록 화면인데요. 제가 날짜를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의서를 일반적으로 등록할 때는 결의서 등록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조금 카드의 승인 내역과 결의서를 연결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보조금 카드 결의서 등록 버튼을 이용합니다. 자, 새로운 결의서가 팝업이 되었고요. 보조금 카드 전표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날짜의 승인 내역이 이제 보여지고요. 내가 결의서와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해당 내역을 선택을 하고, 물론 날짜가 동일한 것을 같은 결의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의 금액 확인이 되고요. 거래처라든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결의서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이동하겠습니다. 회계 기초 등록 쪽에 보조금 카드 등록과 보조금 카드 연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 내역을 지출 결의와 연계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는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조금 전용 계좌, 전용 카드라는 부분은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탑재된 기능의 카드를 뜻합니다. 공통관리 쪽에 시설정보 관리 화면에 보조금 카드 발급용 시설정보 이러한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물을 출력을 해서 금융사, 그러니까 시도 지자체와 계약을 통한 금융사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통장 계좌를 등록하고요. 거기에 연결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카드 연계라는 메뉴에서 승인 내역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내역을 연결해서 결의서를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카드는 클린 카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정한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자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계 기초 등록 쪽에 사용자별 사업 매핑이라는 메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뉴의 이름으로 사용자에게 사업을 매핑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의 왼쪽 부분은 우리의 사용자의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사업 추가라는 버튼, 사업 삭제라는 버튼 보여지시는데요. 자, 예를 들면 김교육이라는 우리 사용자는 보조금 사업 1, 보조금 사업 2 이러한 사업의 담당자이므로 회계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사업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김교육 선생님께서 이러한 보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실 수도 있고요. 수입 지출 결의를 할 때 이 사업이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제 박교육이라는 선생님께서 이번에 신입으로 채용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업무 분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사업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 업무를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 사업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사업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 선생님에게 연결할 업무 분장을 받은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 사례관리 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담당자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저장을 해 두셔야 이 새로운 선생님께서 회계 이 업무를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회계 기초 쪽에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회계 설정 값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설정을 보시면 자, 회계연도 23년이고요. 이런 설정 값들은 이제 회계연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왼쪽 상단부터 이제 중요한 기능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서 승인 기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지금 희망이음의 후원 관리하고도 조금 연관되는 기능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결의서를 보통은 저장을 하게 되면 승인 여부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선생님, 승인 여부가 N인 경우가 있고 Y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장부에 반영되는 값은 승인 기능의 Y로 되어야 우리 회계단에서 장부 또는 보고서에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자, 결의서를 저장했을 때 승인 여부가 N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부에 반영되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 이러한 승인이 N인 것을 Y로 권한이 있으신 분이 한 번 더 승인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러한 설정 값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결의서 승인 기능을 사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승인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메뉴 이동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의 및 전표 관리에 보시면 결의서 전표 승인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전표를 전체로 놓고 조회값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승인 여부가 전부 다 Y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Y로 된 상태에서 장부나 보고서에 내용이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N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 N을 Y로 승인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버튼이냐 하면 여기에 승인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승인 여부가 Y로 바뀌면서 장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차세대가 오픈을 했는데요. 특히나 후원 관리 쪽에서 후원의 입금 내역을 회계 반영하는 기능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회계 반영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결의서 전표 승인 관리에서 N 값으로 조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승인 처리를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한번 기억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는데요. 결의서 전표 승인 관리에 승인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자, 메뉴는 결의서 전표 승인 관리라는 메뉴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장부들이 승인 여부가 N으로 조회되는 경우는 반드시
회계 승인권자가 승인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Y로 승인 여부를 변경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하단을 보시면 자, 후원 관리에서 회계 반영한 결의서는 반드시 보시는 화면에서 승인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미승인 결의서는 장부에 반영되지 않음을 선생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계 기초 등록의 회계 설정 부분입니다. 자, 결의서 승인 기능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미래일자 결의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 대부분 우리 기관의 사용자분들 사용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결의서를 등록했을 때 과거일자 또는 현재 날짜로 결의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미래일자로도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사용으로 체크해 두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또 이 회계 설정값 중에 또 많이 물어보는 주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보조금의 자금 원천 분할 설정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조금 하나로 자금 원천이 보일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 보조금의 자금 원천을 좀 세분화하고 싶다. 즉, 국비, 시도비, 시공구비로 분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용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좀 더 보조금을 분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회계 입력 제한일자 설정이라는 부분은, 자, 이 날짜 설정한 날짜 이전으로는 이전 전표는 수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마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부 출력 보고서 설정에, 자,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장부들을 조회했을 경우에 월 단위로 조회를 할 거냐, 일 단위로 조회를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장부는 좀 자세하게 보시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 단위로 선택해서 보시면 좀 편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장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수입원과 지출원이 나오는데요.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둔다, 각각 달리 둔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을 담당하시는 분하고요, 지출을 담당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자, 우리 시설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인 시설은 이 수입원과 지출원의 동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설 판단에 의해서 각각 두시거나 동일하여도 문제는 없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는 의미는 수입결이나 지출결의 할 때 이 지출원을 매번 입력하지 않고 설정값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 담당자와 지출 담당자가 변동됐을 때 여기서 당연히 변동 수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 있는 결의서가 수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회계 기초 등록 쪽에 제가 이러저러한 기초 설정 값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거래처라는 거 있었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장과 사업 코드, 계정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기준을 삼아서 쌤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별 사업 매핑 많이들 이제 콜센터로 물어보시는데, 신규 사업자,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사업 매핑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TV 희망이음 이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향후에 교육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교육 영상을 좀 보다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